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배였습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람 33번째 시간입니다. 부인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 요건. 첫 번째,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적극적 요건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391조 각호는 채무자가 뭐뭐뭐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은 좀 확장을 하죠.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보겠습니다.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의 통모 등 공모하는 거죠. 서로 짜고서 치는 겁니다.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행위를 법제 391조 각호에 의하여 부인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집행행위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 경매를 말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법원의 어떤 행위가 개입돼서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건 채무자의 행위가 원래 원인이 됐겠지만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행행위에서 이런 좀 확장을 합니다. 부인이 대상되는 행위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이 매각입니다. 매각, 팔아버리는 거죠. 증여 많이 하죠. 배우자 사이와 가족 사이에. 채권 양도도 많이 합니다. 채무 면제, 과 같은 협의 법률행위 하나지 않고 변제, 채무 승인, 법정 추인,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등기, 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건 이제 준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일체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재판상의 화해,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시효 중단의 혜택,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재기.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지급 허위의 채권을 들어서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한테 배당을 받아가려고. 이때 이 지급명령을 나중에 이제 관제인이 검토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급명령이에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얼마 달라 라고 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돈을 달라. 그럼 이제 당연히 채무자는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지급명령이 확정됐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3천 전혀 근거가 없고 부당한 판결 3천만 원이 판결이 된 거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급명령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전혀 엉뚱한 거다. 근거도 없고 그랬을 때 이의제기를 안 해서 확정이 됐을 때 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재기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관제인이. 지급거절 증서의 부작성, 변론기일의 불출석, 공여 방법의 부제출 등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인이 되는 행위가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통정허위 표시, 착오,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채무자의 급부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파산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제에 이를 부인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빚을 갚는 거죠. 채권자가 이제 강원랜드에 가서 채무자한테 도박을 하도록 1억을 꿔줬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파산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이제 도박빚을 갚았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도 이제 파산관제인은 이를 부인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유해성, 적극성 요건입니다.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됩니다. 이걸 유해성이라고 하죠. 해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행위와 채무자 간의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 사행위하고 편파행위는 좀 다릅니다. 사행위에는 사회 의사가 있어요.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는 사회성은 없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적인 행위가 있어서 모두 유해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고 하여 반드시 행위 유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행위 중 유해성이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행위에 유해성이 없다면 법 규정상으로는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 차입, 새롭게 꾸면서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해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 사이의 가격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처분을 할 우려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 제공 행위는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인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10억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집 살 때 은행에서 한 5억 정도 꾸고 사업이 어려워서 중간에 2억을 꾸고 한 7억 정도를 꿨는데 시세가 한 10억에서 11억 가요. 근데 은행에 가면 이제 안 꿔주죠. 저축은행 가도 이제 만들간들합니다. 이제 뭐 캐피탈 같은데 대부업체 이런 데다가 다시 손을 빌립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꾸죠. 8억 정도를 8억을 맞춥니다. 1억을 꿔갖고 담보 제공을 해줘. 뭐 다른 신용대출도 다 막혔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가 명백하죠. 그런 경우에 그 대부업체에서 마지막으로 1억을 빌려줬을 때 그리고 이제 담보 설정을 해놓죠. 사행이냐 아니란 얘기죠. 신규 차입이죠. 새로 그걸 이제 1억을 대출 받아서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어떻게든 좀 더 버텨보려고 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뭐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신규 차입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적 교환행위, 신규 차입, 동시적 교환행위 이런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행위가 아니다. 파행위가 아니다. 부인할 수 없다. 행위 상당성이 인정되면 이건 부인권 행사의 소극적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청구가 기각되는 얘기죠. 파산 채권자에게 다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파산 채권자가 파산자들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양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 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적 성립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으로서 행위 부당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상당성, 즉 부당성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 요건 내지 부인권 발생의 조각 사유로 보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역시 부당성의 흠결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파산관계인 부인권 행사를 여부할 때 상당성에 관해서도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12일, 13일 날 파산관제인 이제 연수를 했습니다. 2024년 전국에 이제 관제인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이 변호사님이 부인권 행사에 대한 8가지 정도를 하면서 이 과거에 이제 서울해쟁법원 관제인들이 모여서 세미나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금을 주거나 임금을 주거나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방송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뭐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판사님이 이제 최신 판례까지 한번 파산, 도산 관련해서 쭉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뭐 부인권 행사 사례, 그 다음에 뭐 한가 사례, 그 다음에 뭐 세금에 관한 이론 한 4가지 파트,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에 대한 최근에 했던 대법원 판례 경향 이 5가지를 이제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내용이 뭐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인권 행사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 행위 유해성, 그다음에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에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